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스윙카를 타던 초등학생 2명이 차량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쯤 서산시 지곡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군 등 초등학교 2학년 남아 2명이 5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심장박동이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학생들은 스윙카를 타고 아파트 내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B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 해미천에서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여중생이 숨지면서 이번 사고의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쯤 여학생 2명이 물에 빠졌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양과 B양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양은 끝내 숨졌습니다. 중태로 치료를 받아오던 B양도 지난 25일 사망했습니다. 숨진 두 학생은 사고 장소 인근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이 하천에 빠진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 비지오가 지난 27일 서산 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산에선 지난 2024년부터 매년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출발해 서산에 기항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산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해미읍성과 간호람, 동부시장 등 서산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서산시는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위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도입하고 공공 와이파이 지원, 중국어 관광 안내 지도 배부 등을 했습니다. 1,6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산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또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찾으면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서산을 다시 찾는 관광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안군이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가두리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섭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이 예상돼 천수만 등 양식 밀집 해역의 피해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해안군은 올해 고수온 관심 단계부터 특보 해제 시까지 비상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수온 감시와 현장 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적정 사육 밀도 준수와 조기 출하, 사료 공급 조절 등 단계별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고수온으로 태안 지역에서 약 25억 9천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시도당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모양새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이 터져나오며 조직쇄신 요구가 분출하는 형국입니다. 먼저 민주당 대전시당은 박정현 현 위원장이 위원장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위원장을 찾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차기 시당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박용갑 의원, 장종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선거 종료 후 공천 책임론과 공동 책임론이 충돌하는 분위기인데요.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임기 종료 이후 역할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강준현 시당위원장의 세종을 지역위원장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 세종갑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며 쇄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정문 도당위원장이 도당을 이끌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지역체제 정비와 차기 총선 준비를 함께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천안 아산 패배 책임론이 지역정치 권력 재편 전선의 불씨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서산 해미읍성 일원에서 열린 제17회 서산 육종마늘 축제에 3만 2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축제 기간 약 3억 7,500만 원의 서산 육종마늘이 판매됐고 생강, 한과 등 서산 지역 농특산물은 약 5,300만 원이 판매됐습니다. 축제장에선 마늘빵과 마늘 버터떡 등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서산 육종마늘 퀴즈게임, 6.6초를 맞춰라,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청 민원실 내 원스톱 민원창구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민원 편의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스톱 민원창구는 시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일부 민원을 도청 민원실에서도 접수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운영 대상은 지방세 납세 증명 등 어디서나 민원 17종과 홍성 예산군의 개발 행위 허가 등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 18종입니다. 홍성군이 7월 1일부터 47억 원 규모의 홍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10% 할인된 금액을 판매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소외계층과 고령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류 상품권 구매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또 지류 상품권의 개인당 월 구매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지류와 모바일을 합산한 개인당 월 통합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5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7월 상품권은 한도 소진 시까지 판매되며 지류 상품권은 만 65세 이상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착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당진시가 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인증 대상은 관내에서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가능하고 반려동물 친화 여건을 갖춘 시설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4일까지이며 당진시는 25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증시설에는 당진 반려동물 친화 관광시설 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과 당진시 공식 홍보 채널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달 1일 민선국이 지방의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홍성군 의회에는 초선에 성공한 청년 정치인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호진 홍성군 의원 당선인을 만나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홍성 군민과 홍보급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젊은 나이여서 조금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크실 텐데 제가 그 기대감에 꼭 부응하게끔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청춘 다 바쳐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이 장소가 여기가 제가 운영했던 카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자영업자의 마음들도 다 이해해보고 여기서 이제 저희 지역 청년들과 축구대회를 만들며 소통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축구대회를 이렇게 개최해오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못 누린 상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축구장 사용에 되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날 제가 강승규 국회의원님의 민원의 날에 찾아뵈서 이렇게 민원을 넣었더니 다음 날 바로 축구장 사용이 가능하게끔 사용이 됐었습니다. 제가 민원의 날에 찾아뵀던 이유는 축구협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협회 측에서는 군청에다 말씀을 하라고 하셨고 군청에 말씀을 했더니 축구협회에 말씀을 하라고 하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무작정 의원님을 찾아뵀는데 강승규 의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시는 걸 보고 아, 이런 불편함은 누군가 앞장서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서는 그런 리더가 제가 되고 싶어서
저희 주민들의 불편함을 앞장서 해결하는 그런 요원이 되게끔 노력하려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3월 22일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옷을 받아서 길거리에 혼자 서서 이제 제 이름이 든 이런 티켓을 들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둘째 날은 상당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제 얼굴과 제 미소, 뭐 이런 행동의 제스처라든지 다 보고 계실 거라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었는데, 한 이제 열심히 이제 출퇴근 인사를 꾸벅꾸벅 드리고 있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차 타고 이제 창문이 내려가는 걸 이제 제가 새삼 느끼는 거예요. 어우, 파이팅 하세요. 야, 젊은 놈이 해야 된다. 야, 우리 호진이. 이런 응원의 힘을 받으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 되게 많았죠.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면은 일반 저희 주민들의 민원일 텐데요. 저희 민원을 받아봤을 때 저도 이제 운동을 다니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거리에서 주민분들께 명함을 드리면서 뭐가 불편하시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르신들 교통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시급한 문제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시려면 읍 쪽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셨다가 댁으로 들어가시는 버스가 없으셔서 밖에서 4시간, 3시간 정도 기다리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급한 문제를 조금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홍주고등학교라고 저희 홍성읍에 위치해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내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희 또 고등학생 분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스버스라고 해서 학교에 이렇게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바로 옆 지역인 저희 홍성군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일단 그 교통 문제 두 가지는 무조건 해결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홍성 예산지역 체류형 관광해법으로 명품 야간 공연을 제시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25일 내포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도민타운홀 미팅에서 예산 추사고택과 홍성 읍석 등을 찾는 관광객이 밤에도 머무를 수 있도록 명품 야간 공연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덕산 온천 개발 등 민선 8기의 주요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공약의 우선순위와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16일 서산을 시작으로 25일 내포 신도시까지 8차례에 걸친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생성형 AI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 미디어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청 언론학회와 모교 언론인 클럽이 공동으로 마련한 정기학술대회가 열려 AI 시대 지역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 현장을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가 다녀왔습니다. AI가 정보를 만들고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대, 지역 미디어의 역할과 미래를 고민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충천 언론학회와 모교 언론인 클럽은 지난 12일 청운대학교 홍성 DX 미디어 센터에서 AI 시대 디지털 환경의 이용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를 중심으로 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언론계, 행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시대 지역 미디어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이 단순한 정보 소비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지역의 미디어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생성형 AI의 그런 미디어적인 역할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생성형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AI 확산과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AI 시대 활용은 전달 방식의 급격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자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몰입형 콘텐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팩트, 그리고 나와 상관 있는 것을 AI와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가 열린 청운대학교 홍성 DX 미디어 센터는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인 앵커 사업과 연계해 구축된 지역 기반 디지털 전환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문해 교육과 뉴스 크리에이터 양성, 미디어 커머스 교육 등 지역민 참여형 미디어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런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선진화되고 AI를 잘 활용하고 그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 경쟁력과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학에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AI 기술이 미디어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미디어 역시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민이 디지털 환경의 이용자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시대, 지역 미디어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사람,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성뉴스 크리에이터 안서영입니다. 당진 지역 쌀이 호주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5일 우강면에 위치한 당진시 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호주 수출을 위한 쌀 선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은 해나루 쌀 2톤과 삼광 당진 쌀 16톤 등 모두 18톤입니다. 당진 쌀은 우수한 기후 조건과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역 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과 현지 맞춤형 판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의 주민심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요 사업이 올해 충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이 간단한 수리와 생필품 배달을 신청하면 청양군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양군은 행정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해주고 군에서는 배달과 출장 수수료를 지원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건수는 지난 2024년 시범 운영 당시 100여 건에서 지난해 연간 2,7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청양군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업체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29일부터 3일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실태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현재 서산에선 887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83개 농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근로계약 적정 여부와 필수 보험 가입 여부, 숙소 냉난방 상태와 소방시설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근로자와 1:1 심층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인권 침해와 부당 대우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폭행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